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보시면 이 플롯이 같은 요 셀에서 이제 두 개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래프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첫 번째 그래프 위에 요 이제 산점도 위에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그려지길 이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플롯에서 이제 보시면 이 플롯이 이제 생성되고 나면 이 플롯을 어디에 그렸는지를 그래프 객체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건 처음이니까 그래프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이제 그리시고 난 다음에는 이 새로운 그래프가 아니고 기존의 그래프 위에다가 이제 덮어 씌워서 이제 그려라.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객체를 요 AX라고 하는 인자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거가 이름이 이제 왜 이러냐 하면은 이제 엑시스라고 하는 이제 건데, 요게 이제 그래프 객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X 레이블이 이제 0번이고 이제 Y 레이블이 1번인데 요 점에 왜 차이가 있는지 상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리스 프레임에서는 이제 이 열이 4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X1, X2, X3, X4 이렇게 이제 열이 4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요 X1하고 X3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X축으로 하고 싶고 얘를 Y축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할 때 첫 번째 열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제 명칭을 쓸 수도 있고 열의 명칭 또는 위치를 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X축의 값은 이제 0번째 열로 설정하고 Y축의 값은 세 번째 열로 설정하라는 이제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이미 2차원의 산점도에 그리고 싶을 때는 그리지 않을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는 x1이랑 x3에 대해서만 수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x 뉴에 대해서는 x축의 값이 첫 번째 열의 값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의 값이 이제 y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서 조금의 차이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얘도 그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플러스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얘도 그 그래프 객체를 원칙적으로 발생해요. 근데 얘는 뭐 다른 데 전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시각화 결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5.0, 2.0이 어디 있나요? 요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5.0, 2.0이라고 하는 점을 딱 저기다 찍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정답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죠. 즉, 이게 바로 응용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규칙 기반으로도 만들고 눈으로도 봐봤으니까는 아실 텐데 이거를 뭐라고 예측하면은 좋을까요? 삼지선다죠. 그죠? 삼지선다에서 이걸 뭐라고 예측하시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0으로 예측하면 되겠죠.
뭐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의 우리의 논리에 따르면 이게 한 요 정도쯤의 영역에서는 요 아래쪽은 그냥 다 0으로 예측을 해버리면 거의 대부분 맞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논리고, 우리의 이제 규칙 기반 시스템의 논리고, 전문가 방식이죠. 근데 KNN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KNN 방식은 어떤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면, KNN은 자기한테서 제일 가까운 이웃을 찾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적으로 보니까는 제 생각엔 얘가 그 X뉴의 이웃인 것 같습니다. 걔를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서 nearest neighbor라고 표기하겠습니다. NN으로 이제 표기할게요. 그리고 요 X뉴에서 가장 가까운 이런 이웃의 정답은 알려져 있습니다. 뭘로 알려져 있나요? 0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죠. 나한테서 제일 가까운 이웃의 레이블이 곧 나의 레이블일 것이다. 이게 KNN의 동작 방식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리 원칙은 알았는데 재미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좀 직접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KNN의 원리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개념도에서처럼 이 물음표가 X뉴인데 이 X뉴에서 제일 가까운 표본인 XNN을 찾으니까 걔가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예측, 나는 얘한테 제일 가까우니까 나도 동그라미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 세모에 가까우면 세모로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통찰을 안 해도 if else 문 없이도 뭔가 예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수행해야 되는가?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최근접 이웃을 찾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거리 측정 방식은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의 각 차원에서의 차이를 제곱하여 합한 뒤 그 합의 제곱근을 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차원 데이터의 경우 이는 단순히 두 점의 차이의 절대값과 동일합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거리는 민콥스키 거리의 한 예입니다. 다시 말해 유클리드 거리는 민콥스 거리 체계에서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되는 맨해튼 거리는 또 다른 예로 역시 민콥스키 거리의 일종입니다. 유클리드 거리와 비교할 때 맨해튼 거리는 각 차원을 따라 한 방향씩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마치 도시의 블록을 따라 이동하는 것과 유사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맨해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 특성을 가진 데이터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크기가 큰 값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특성들이 있는 경우 거리 측정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산점도 상에서 얘네들이 벡터라고 가정을 하면 두 벡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그것이 이제 이웃과의 이제 거리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직접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거리를 산출하는 공식이 구현될 필요가 있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니까 함수의 형태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거리 산출 정도의 이제 자연스러운 이름이면 좋을 것 같고요.
xi라고 하는 어떤 임의의 벡터랑 xj라고 하는 임의의 벡터를 이제 가정하는데 이 두 거리는 xi에서 xj를 이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거의 제곱합을 이제 구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곱근으로 해주면 이제 벡터 거리 산출 공식의 이제 구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xi를 우리 이제 훈련 데이터 포인트 중에 이제 임의의 값으로 하나로 이제 정하고요. xj는 x뉴에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j를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벡터 거리 산출이 이제 잘 되는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벡터 거리 이제 산출을 이제 보시면 xi, xj 한 소점 두 자리 정도까지만 볼까요? 다음 요 xi랑 xj에 대해서 한 가지 고려하실 점이 있는데요. 요 두 개를 이제 좀 비교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xi와 xj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상위 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 xi의 경우에는 4.8, 3.1, 1.6, 0점인데 xj는 x1하고 x3만 우리가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연산이 되려면 이 xi의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을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x 트레인을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얘 같은 경우에도 그 첫 번째와 이제 세 번째 열만을 그 이제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정을 이제 하게 되면 4.8, 1.6 이런 값들이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야지 두 개가 이제 x1하고 x3 이제 각각 1대1로 대응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산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벡터 거리 이제 산출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는 다음과 같이 0.45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면은 이제 4.8 빼기 5 하면 이제 0.2 정도 0.2인데 이제 더하기 1.6 빼기 2.0 하면은 0.4인데 그거 이제 제곱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제곱근으로 이제 나눈 게 요 값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과 같이 다 나왔고 이 거리의 최소값은 당연히 0이겠죠. 자기 자신과 이제 거리가 이제 0이니까.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멀리 떨어진 벡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접 이웃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X 트레인의 모든 값들을 다 순환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수정을 해서 이제 포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문으로 만드는 방식은 간단한데요. 여기 xi 앞에다가 포문을 붙이고 등호를 in으로 바꾸고 x 트레인의 그 전체 샘플들을 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 프린트문을 탭키로 옆으로 딱 밀어주면 이제 전체 표본에 대해서 다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4.8, 1.6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가 이제 xi들이고 요게 이제 xj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0.45에 비해서 0.86은 좀 멀죠.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이제 가까운 거고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이제 한 네다섯 번째쯤에는 좀 멀어요. 2.6, 뭐 5,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꽤 큰 값들도 이제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런가 보면은 7.7, 6.9랑 5.2는 꽤 먼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는 오 저기 있는 거니까 뭐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KNN 스타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접 이웃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거리 산출을 해서 일단은 이웃과의 거리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과의 거리를 이제 목록으로 이제 선택하고 요 벡터 거리 산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거리 산출이고 이거를 이제 거리 라고 이제 부르고 이웃과의 거리에 이제 추가를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냥 좀 불편하니까 그냥 한 번에 추가를 하죠. 이웃과 거리에 그냥 바로 이제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전히 이 프린트문을 원하신다 하면은 이제 요 이웃과의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추가된 값을 참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산출된 거리가 현재 이웃과의 이제 거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이렇게 이제 수정하면은 일단 아까랑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수치들이 이웃과의 거리에 이제 들어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예측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다음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웃과의 거리가 다 산출이 됐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최근접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최근접 거리 값 자체를 한번 획득을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최근접 거리에 이웃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획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접 거리는 0.14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데 사실 이 거리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가장 최소값을 갖는 이웃이 누구냐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작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독성을 위해서 좀 수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코드 자체를 직접 작성하실 이유는 없죠. 다 모두 다 이제 가독성을 위한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이웃을 펜더스의 시리즈 자료 구조로 좀 만들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만드는 이유는 이제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이 시리즈 자료 구조는 이제 두 개의 정보로 구성이 되고 그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색인들이고요. 그 색인에 대응하는 이제 값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이웃과의 거리와 같은 리스트나 또는 그와 조금 유사한 ND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인 값을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바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인 값이 얼마인지를 짐작해야 돼요. 그냥 거기 있겠거니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 색인이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펜다스 시리즈 자료 구조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접 거리를 알고 싶으니까 이 얘를 소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sort values를 이제 수행을 이제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잡다구리한 그 것들이 좀 덜 나오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sort values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이제 수행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값이 0.1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우리가 위에서 그 최소값을 획득한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0.14를 발생하는 그 최근접 이웃의 번호가 몇 번이냐를 알 수 있어요. 87번인 거예요. 그러면 이 87번의 y 값이 자신의 이제 y 값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 여기서 numpy에서는 argument mi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웃과의 거리를 이렇게 획득을 해보시면 이 최소값 자체가 아니라 그 최소값을 발생하는 것의 위치를 알려주는 API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7번이 바로 최근접 이웃 색인입니다. 이웃 위치라고 할게요. 87번. 그러면 이제 이 최근접 이웃이 실제로 정말 가까운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xi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xtrain에서 최근접 이웃의 이제 위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정말 가까운가 궁금하니까 아까와 같은 이제 스타일로 다음과 같이 이제 xi랑 그리고 이제 xj를 가정하겠습니다. xj는 여전히 이제 위에서와 이제 동일하게 그냥 첫 번째 값이긴 한데 가독성과 완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거리를 표기할 때는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서 이제 짝대기 두 개를 이제 사용할 텐데 이 거리 자체는 그 numPy의 미니멈으로 어, 수행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요 numpy 미니멈 자체는 두 벡터의 거리를 이제 다시 한번 그냥 벡터 거리 산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고르실 때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이 xj에 대한 예측 값은 y 트레인에서 최근접 이웃의 위치를 통해서 획득을 하고, 따라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KNN 스타일로 YJ 프리딕트를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YJ 프리딕트는 아이리스 타겟 네임즈에서 결과적으로는 세토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좀 코드가 이제 좀 많이 한꺼번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5,2예요. 5,2인데 이 현재 논의에 따라서 이웃과의 거리를 이제 구했고 최근접 이웃이 5.1, 1.9로 뽑혔습니다. 얘가 이제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 최근접 이웃인데 그럴만 하죠. 보시면 0.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요 그 X3의 경우에도 0.1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거의 근사합니다. 따라서 이제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의 레이블이 나의 레이블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판정하는 것이 KNN 스타일입니다. KNN을 구현하셨네요. 그죠? 알고리즘은 그냥 통째로 구현하신 겁니다. 그러면 5.1, 1.9면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5.1, 1.9면은 얘겠죠, 얘. 딱 이거 보이네. 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5.1, 1.9일 겁니다. 그래서 친구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옆에 딱 있으니까는 나도 세터사야 친구야 이러는 거죠. 이게 KNN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구현하고 나시면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야, 이제 알겠다. 알겠는데 이게 학습 알고리즘이야? 살짝 애매하죠. 그죠? 살짝 애매하죠. 그러면 이제 그 구현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니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교재 서술들을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2.3.2절의 첫 번째 문단을 같이 평가해 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가장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데 훈련 데이터셋을 그냥 저장하는 것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의 전부이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는 그냥 최근적 이웃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재에서는 그냥 말로 했어요. 말로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직접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 서술이 보다 공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수학적인 표기로 뭐 굳이 이제 그 약간 폼 잡고 쓰자면 이런 거죠. 이제 거리를 구해서 거리가 최소화되는 그런 i 값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최근접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폼 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림 2-4번에서는 이거는 그냥 임의적인 데이터셋을 가정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미 하신 부분이라서 납득이 되실 겁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그림 2-4번에서 알고 싶은 게 얘예요. 얘인데
요게 인제 그 x 뉴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는 건데 여기 그 교재에서 이제 별표가요. 근데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고 했더니만 요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그라미의 색상인 보라색으로 칠했고요. 만약에 x 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인제 여기 인제 하필이면 세모가 여기 있어 가지고 그죠? 이 세모가 제일 가까우니까 세모의 색상이 인제 주황색 계열로 예측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별거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재의 개념 설명을 납득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응하는 구현까지 이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살펴봤고요. 넘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64 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웃을 한 개만 고르는 거는 조금 너무 극단적인 그런 이제 예측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KNN 알고리즘에서 이웃수의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설정은 K1로 이는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 가장 가까운 하나의 이웃을 사용해 예측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 샘플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2개 이상의 이웃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K값은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K 최근접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이웃의 수를 결정할 때는 분류 목표에 따라 이웃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다수결 원칙에 따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동점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종종 이웃의 수를 홀수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웃의 수를 짝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클래스의 표수가 동일할 때는 타이브레이커 규칙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타이브레이커는 동점인 클래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다 정교한 접근으로는 가까운 이웃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동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이웃의 영향력을 높여 동점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며 동점이 아닌 경우에도 거리에 따른 가중치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자명한 얘기죠. 한 개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극단적인 것 같으니까 이웃의 수를 그 한 개 이상으로 설정을 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요 이웃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가 소위 말해서 K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시된 그림에서는 이웃수가 이제 3개인 경우인데 3개를 뽑아 보니까 이 최근접 이웃의 레이블들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입니다. 세모는 1로 좀 표기하겠습니다. 그럼 만장일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수결을 하면 되죠. 대통령도 만장일치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원히 못 뽑겠죠. 그냥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구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을 구현하는 거는 이제 큰 이익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납득을 하셨고 나머지는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이걸 더 이상 구현하는 건 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 낭비인 이유는 그 밑에 있는 코드를 구현을 하실 필요가 앞으로는 전혀 없죠. 왜일까요? 그게 바로 KNN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구현하신 KNN 알고리즘은 이제 이해를 위해서 이제 구현하신 것이지 앞으로 저런 것들을 이제 구현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교재에 써 있는 그런 글자로서 납득하시는 것보다는 좀 체험을 하시는 게 더 재밌으니까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직접 만져보면은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구현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정을 내려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들의 색상을 지금 그냥 까맣게 칠했어요. 이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 해서 까맣게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KNN을 통해서 아는 걸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얘는 분명히 KNN 스타일로 이 빨간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KNN을 직접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X1하고 X3만을 이제 골라줬으면 KNN이 훈련된 KNN이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면 모형을 요 KNN을 이제 핏을 시킬 때 이거는 뭐 직접 해야 되니까 바로 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예측을 하도록 KNN을 이제 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형식이 이제 일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KNN을 다시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neighbors 1 요게 이제 이웃수예요. 지금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KNN한테 fit을 이제 시키는데 역시나 이제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을 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요 X 트레인 전체를 다 보여주면 안 되고 전체의 특성을 다 보여주면 안 되고 0번하고 2번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X 뉴와 형태가 이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X 뉴가 정의된 상태에서 KNN한테 X 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는 이게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KNN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겠죠. 그럼 이제 요 Y predict가 이제 얼마가 나왔든지 간에 이제 유형별 색상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 유형별 색상을 구하는 논리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여기에만 적용이 되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함수화를 해가지고 좀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 색상을 람다 함수로 이제 만들고요. 레이블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하고 아이리스 타겟 부분을 레이블즈로 좀 바꾸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유형별 색상이 예전에는 그냥 바로 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 유형별 색상이 이제 함수화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함수로서 호출을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컬러 블랙을 이제 바꾸셔야 되겠죠. 블랙 대신에 유형별 이제 색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Y predict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Y predict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게 색상이 동일하면 좀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마커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 이게 더하기 기호로 이렇게 이제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까지는 이제 원래와 이제 동일한데 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독성을 위한 부분입니다. 이게 마커가 너무 작아서 조금 안 보이니까 좀 이제 큼직하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시 제시하겠습니다. 추가된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꽤 많은 수정이 있었네요. 그죠?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3분짜리로 시간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문제가 있으시면 어제처럼 스크린샷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코드가 좀 잘 안 보이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줌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편하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이 십자가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나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아이리스 프레임을 이제 그릴 때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지금 다 이제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거리를 구할 때는 시험 데이터랑은 거리를 구할 수가 없죠. 그건 이제 훈련 시점에서 경험하지 못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훈련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이 그래프에 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가 적으니까 테스트 데이터들을 좀 꼽표를 쳐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행하시려면 이 그래프에서 시험 데이터 별도 표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하고 요거는 어, 지금으로서는 그냥 PLT를 바로 사용하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간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다르고요. 스캐터에서 X 테스트의 첫 번째 열을 X축으로 하고 X 테스트의 두 번째 열을 이제 Y축으로 하고 요 마커를 코표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컬러는 잘 보이게 블랙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제가 밑에서 그 제가 원하는 효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잠시 이제 표시해 놓겠습니다. 잠시 내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꼽표가 좀 참 2번을 해요. 잘못 표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요 보시면 꼽표가 된 애들은 훈련 시점에서 경험하지 못한 데이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랑은 거리가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시험 데이터를 별도로 표기하는 게 현재 이제 완결성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